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김정은의 굴욕 시리즈 제6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의 내용은 제가 연평도 포격이라고 정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시리즈 하는 내용이 김정은의 굴욕, 어떤 것들을 쭉 제가 한 10개 정도 선별했더니 연평도 포격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부는 김정은의 굴욕 시리즈 제6부 연평도 포격이라고 정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아직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연평도 포격이 진행된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2010년 11월 23일 그리고 오후 2시 34분부터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탄이 한 6, 7분 정도 날아왔고, 이후에 무도에 있는 해안포 부대와 또 우리 포부대가 포격전을 전개해서 결과적으로 그거는 좀 더 1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만은 방사포 집중 공격은 약 6, 7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이 있은 뒤에 우리가 깜짝 놀란 사실은 북한의 포병 병력이 이렇게 한심한가? 그 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로 차로 딱 나와서 딱 포를 전개하면 우리의 정찰 위성에 걸리니까 조금씩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볏집을 이렇게 씌운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하고 있다가 밤새 또 이동해서 또 볏집 속에 숨겼다가 최종적으로 공격 지점에 와서 볏집으로 싹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걷어버리고 포를 쏘고 도주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때 연평도 포격에 동원된 포는 122mm 방사포 6문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쭉 보니까 6문이 딱 있던 위치가 딱 드러났습니다. 6문인데 6문이 각 매 포마다 120mm는 30발을 장약 적재랍니다. 그러니까 막 30발 쏘고 달아난 거죠. 그러면 이론상 180발을 쐈다는 것이 됩니다. 180발 쏘고 달아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의 굴욕이라고 정한 거는 첫 번째, 북한 포탄의 신뢰도가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불량포탄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알아챈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최정예 포부대를 딱 갖다가 쐈는데 180발을 쐈는데 연평도에 떨어진 것은 불과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절반이 바다에 떨어진 거죠. 아니 먼데 쏜 것도 아니고 12km밖에 섬을 하나 명중 못해서 날아오다가 절반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게 이게 현대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섬에 떨어진 포탄을 조사해 보니까 불발탄이 무려 20여 발이나 나왔습니다. 떨어졌는데 폭발되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쏜 전체 포탄 중에서 와서 터진 게 30-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칼럼 통해서 제가 신미양요 이래 이런 명중률은 처음 봤다고 김정은을 비꼈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 포탄의 명중성도 없지만은 위력도 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명중률이 한심하고 위력도 한심하다. 섬에 떨어진 포탄도 우리가 제일 먼저 포격전을 하게 되면 뭐부터 겨눕니까? 적들의 포진지부터 먼저 박살내는 거죠. 북한도 분명히 한국 해병대 포진지를 겨냥해서 쐈을 겁니다. 쐈는데 포탄이 섬에 떨어진 것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막 떨어져가지고 민간 마을에 떨어지고 산에 떨어지고 이렇게 명중률이 없는 포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건 화포도 아니고요. 그리고 떨어진 포탄도 위력이 보잘것없어서 콘크리트 요만해도 뜯지를 못해요. 도로에 떨어져서 폭발한 걸 보니까 아스팔트 요만큼 뜯어냈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포탄이 이렇게 위력도 없고 명중률도 한심하고, 그것도 김정은이가 연평도를 포격하겠다고 애써 준비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의 사격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을 통해서 신미양요일에 처음 보는 화포 명중률이다. 북한의 정예 병력이 포부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병력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꿈깨라고 썼더니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가 정신이 좀 들었나 보죠. 정말 자기 생각에도 너무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정은의 현지 시찰 행보는 포만 쏜다 그러면 가서 그냥 박수치고 계속 가서 포 사격만 주구장창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또 그거 보면서 제가 웃긴 건 뭐냐면요. 김정은이 뚱뚱하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포부대를 원산 갈마 반도에 주로 집결시켜 놓고 앞에 섬을 향해서 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포부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부대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원산까지 가려면 그 마식령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거 가다가 굴려먹은 그런 사고들도 많았답니다. 차 운전 해봤어야 알죠? 그리고 여성 포부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여자들이 운전을 그 승리 58 그 트럭을 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 포부대들이 김정은이 모이라 그러면 그 밑에다가 차 갖다 놓고 지나가는 운전수 민간인 아저씨하고 불러다가 요걸 저까지만 좀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을 넘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제보 받았는데 그래서 꺼이꺼이 한두 달 다 시간 줘서 모아놓으면 그러면 수백 문의 포가 바다를 향해서 쏘는 장면이 또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은 그거 보면서 좋다고 웃고 있지만은 사실 현대전에서 세상에 이런 개활제 수백 문의 포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 진짜 항공기가 가서 굳이 그쪽 상공까지 가지 않고 멀리서 미사일 몇 대, 클러스터 포탄 같은 거 주르륵 퍼부으면 전멸입니다. 북한의 포병 부대가 그 현실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백 문의 포를 갖다 놓고 막 쏘면 한꺼번에 몇백 발이 터지니까 김정은이 좋겠죠. 좋다고 웃고 있던데 그거는 현대전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2014년 지나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현지지도 포사격 부대에 가는 것을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하고 살펴봤더니 김정은이 마지막 집중 그 부대 사격을 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포사격의 명중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맨날 포 쏘는 데만 찾아가기에 얘는 뭐 쏜다는 거 하면 막 희열이 넘치나? 뭔가 좀 정신적으로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평도에서 당한 굴욕을 씻기 위해서 계속 가서 포부대를 향해서 너 섬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계속 갈군 거죠. 해서 2014년쯤 되니까 어쩌다가 쐈는데 그 이전에 막 쏴서 바다에 떨어지면 또 목 자르고 뭐 포부대 지휘관 뭐 이따기는 하니까 지휘관들이 또 포탄까지 신경을 열심히 써가지고 가장 최근에 생산된 포탄 갖다가 쐈겠죠. 쏘면 뭐 섬에 떨어지겠죠. 한꺼번에 다 섬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좀 뭐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격장을 보니까 수십 발은 뭐 섬에 앞에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중간에는 안 떨어지고요. 대충 섬에 들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만족해가지고 포사격의 집중성이 좋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포사격 부대 잘 다니지 않고 한 5년 동안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9월 25일부터 또 보름 동안 포들 다 꺼내놓고 또 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들 보니까 뭐 6.25 전쟁 때 쓰던 뭐 그런 해안포, 그런 낡은 포들도 막 나와서 쏘고 있던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평도 포 사격을 통해서 김정은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또 그 형편없는 북한군 포부대의 실력, 그건 뭐 쐈는데 30%만 유효 타격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깨달은 굴욕적인 사건이다. 그 다음부터 뭐 포 쏘고 싶어도 또 쪽팔릴까봐 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굴욕, 육부의 연평도 포격을 정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